자, 오늘의 주제는 그림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 그림 작가에게 수익하란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펀딩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 디만사 단톡방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이 왔었어요. 뭐 그림 작가로 성공을 하려면 아이디어와 컨셉이 막 뛰어나야 된다. 그림 작가로 성공하려면 그림 실력이 좋아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막 이렇게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웨비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오지랖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부업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뭐 쇼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지금 들어가면 너무 레드오션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은 저희 그림 그리는 작가님들 뭐라고 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가서 될까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기여자는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리 캠퍼스에서는 이제 내 그림을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2023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작가님들을 만나 뵙고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셨는데 꾸준하게 하시는 작가님들이 잘 없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그 어떤 곳에 들어가서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였다? 틈새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림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서 제가 실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뜻이 뭐지라고 검색을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래요. 실력이.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가 되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걸 한 걸까요? 맞아요. 주관적이죠. 실력 정도의 차이가. 맞아요.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답을 다 말씀해 주시죠? 뭐죠? 천재인가?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 그림 있잖아요. 사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낮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답을 주고서는.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요즘에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아이패드 덕분에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저 같은 아무런 이제 미술 전공도 하지 않았지, 그림 공부하지 못했지, 뭐 인체 공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건 아이패드 덕분입니다. 보이로. 맞아요. 아이패드라는 게 기술의 혁신이 사람의 창의성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하나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바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엄청 낮다. 겔탭. 상관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그립니다. 스케치북 열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그려요. 겔탭이면 너무 좋죠. 저는 아이패드 있기 전에는 뭘로 했냐면 타블렛. 그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타블렛으로 했고, 그게 제가 선물 받은 한 6만 원짜리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와콤 같은 좋은 거 안 썼습니다. 저는 택도 없죠. 와콤 사면 저 거덜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6만 원, 5만 원짜리 샀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나왔던 게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굉장히 이 그림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없어요. 뭐 선을 잘 그려야 돼? 그럼 인체를 잘 그려야 돼?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아까 전에 이모티콘 작가님처럼 그렇게 그리는데 그 엄청 잘 그린 그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림적으로 봤을 때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림이었어요. 대신에 컨셉이나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던 이모티콘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의 잘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그림이었다? 아니다. 근데 왜 5위까지 하냐고요? 아, 대중한테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대묻습니다. 왜 대중한테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요? 라고 또 여쭤봐요. 보통 질문을 할 때 한 5번 정도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진짜로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라는 답을 찾는데 좀 더 가까워진대요. 질문 5번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막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왜 질문하냐면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을 건드리는 행위래요. 이 생각이란 걸 해야지 사람이 창의성도 돋아나고 이제 막 머리가 막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래라 전도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없는 부분. 돈 벌고 싶어요. 자, 돈 벌고 싶다라고 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그림 작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의 질문을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꼭 돈을 버는데 하필이면 그림 작가일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는 시간을 원래 가져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는 자아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림? 아니요. 요리도 하실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네, 확신합니다. 그림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낙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 내가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그래. 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본인 기준에서는 그림이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건 사실 그림 아니고, 뭐 블로그 글을 써도 되고 유튜브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고 돈을 벌 수 있어서 그거는 온라인 클래스를 연다든지 전자책을 연다든지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꼭 그림으로 하지? 라고 또 되묻는 거죠. 본인한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계속 깊숙이 이제 여쭤보다 보면은 이제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답은 완전한 답은 없어요. 아, 여기에 더 가깝구나 하는 정도만 나오는 거지 완벽한 답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예술이랑 상업이랑 헷갈려 하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술이랑 예술 그림이랑 상업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작가님들이 생각했을 때 예술 그림과 상업 그림의 차이. 아, 우리 작가님들 너무 너무 멋지다. 와, 멋지다. 맞습니다. 예술은 예술은 그 결과물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근데 상업은 그 결과물이 상대방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림에 담는 게 예술이에요. 근데 상업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거 혹은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것을 그림에 넣는 것을 상업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인정을 못 하세요. 인정을 못 한다는 게 뭐냐면, 맞아요. 내가 그리는 그림을 상대방도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네, 이런 마음이 커요. 맞아요.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인간으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에서는 사실 좀 빠르게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제 결과물을, 제가 그린 그림을 돈으로 매겨가지고 판매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내 그림을 그려서 뭐 돈이라는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팔면 뭔가 재짓는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예술하면서도 돈 벌고 싶은 건 욕심이죠. 할 수는 있는데 욕심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자아 찾는 맵이나. 맞아요. 예술하면서 돈 벌고 싶은 건 욕심이긴, 근데 욕심이라기보다 요즘은 가능해요. 요즘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있잖아요. SNS라는 걸로 내 존재감을 뿜어내고 내 존재감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가 SNS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음, 이 말도 저는 너무 공감해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뭘 잘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평생 숙제. 저도 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조금 스탑을 걸어주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막 답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책을 엄청나게 막 찾아보고 뭘 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너무 빠지면요. 행동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행동 자체가. 왜냐하면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지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이 현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자마자 나는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그땐 조금 늦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돈이란 무엇인가요? 맞아요. 여러분들마다 돈을 설명을 할 때 말하는 키워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의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그림 작가를 하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5번의 질문을 더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꼭 답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림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돈만 딱 벌고 싶으면 쿠팡 띄워도 되죠. 하지만 돈 이외에 내가 지켜야 할 가치라든지 내가 지켜야 할 신념이라든지 더욱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치 플러스 그러면 나한테 돈이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의하는 돈은요. 맞아요. 제가 정의하는 돈은 사람입니다. 사람. 맞아요. 사람이 돈을 흐르게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했죠? 재화의 교환이라고 했죠. 자, 돈은요,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수익화를 하고 싶어서 상품 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품 A라는 그 가격을 누가 지불하죠? 상대방, 즉 사람이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것은 뭐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이 뭘 원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죠. 내 만족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브랜딩, 두 번째 마케팅, 세 번째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을 진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왜 어렵냐면 꾸준함의 결정체예요. 꾸준함의 결정체. 자, 그림은요, 내가 즐거워서 하잖아요. 하지만 마케팅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게 마케팅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그쵸? 우리 작가님들 완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역시 멋지다. 맞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유튜브 프리미엄 끊어가지고 유튜브 계속 보고요. 저도 인스타그램 계속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2개예요. 그래서 본 계정에 들어가서는 항상 영상, 사진 어떻게 찍는지, 상세 페이지, 뭐 디자인 기업 이런 거 어떤지 계속 봅니다. 저는 그게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뉴스레터도 많이 받아봐요. 뉴닉이라든지 혹은 퍼블리 같은 것도 결제를 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 SNS를 왜 해야 될까요?
존재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세상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저 여기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인터넷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마지막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또 1시간 반이 오버가 되긴 했는데 뭐 하여튼 드디어 세 번째가 나왔어요. 비즈니스 마인드. 자, 제가 진짜 우리 작가님들한테 내가 계속 애원하잖아요. 뭘 애원해요? 제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강의를 여쭤봤잖아요. 하지만 저는 강의가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네가 실력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팔 게 없잖아. 그럼 말짱 도루묵이라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지금 그림 작가님들 사이에 판을 쳐요, 판을 쳐. 작가님들 왜 본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파는지를 알아야지 누군가가 보고 이렇게 뭐 문의를 한다든지 뭐 외주를 의뢰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객도요, 특히나 기관이나 기업 같은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런 담당자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정말 다양한 그림 작가의 레퍼런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작가 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뭔가 DM이나 뭔가 이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연락할 그 뭐 메일 주소나 하나 있나? 뭐 그래서 얘가 외주를 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가. 그래서 얘가 상품 뭐 파는 하나도 몰라. 정보가 없어. 그냥 신비주의야. 근데 그림은 막 맛깔나게 끓이는데 뭐 신비주의야. 파는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리틀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틀리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든지 하물며 크라우드픽에 올린 그 주소라도 하나 올려놓으세요. 혹은 툴디에 그 주소도 있잖아요. 요즘 미리 캠퍼스에서도 주소 있더만. 그런 걸 하나하나 올리면서 이제 나중에 진짜 게 생기면 하나하나 대체를 하고 그게 쓸모없지라도 리틀리를 만들어 놨냐 안 만들어 놨냐 본인 스스로도 경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초보 그림 작가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자, 초보 작가님들한테 뭐가 좀 처음에 하시기엔 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꾸준히 실력 키우기인데요. 꾸준히 실력. 자, 실력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러니까 꾸준히 실력을 키우기라는 것에 잘을 붙이면 안 돼요. 잘 그려야지 이런 걸 붙이면 안 돼요. 꾸준히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꾸준히 실력을 키우되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만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 실력을 키웠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한테도 반응할 수 있는 그림체를 찾아가면서 실력을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하는 그림을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어요? 공개된 장소에 그림을 많이 올리시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왜?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그림체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그림의 방향성을 잡거나 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그리면은 아무도 몰라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거 3개는 별표입니다. 별표예요. 요거 3개는 별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데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막 한 달 해보고 말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3개월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3개월을 넘기기 힘들어요. 저희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2024년 1월에 팔로워 수가 한 9,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2024년 1월 정도에 팔로워 수가 9,0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1만이 언제가 됐죠? 1만이 2025년인가 2024년 말에 1만이 달성했어요. 그러면 한 1,000명이 늘었죠. 근데 저희 인스타그램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 2023년 5월 정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5월부터 12월까지 9,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1,000명이 늘었어. 그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아니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내가 막 고뇌를 하고 막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이 가장 컸다. 왜?
우리 작가님들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주셨죠. 너는 쉬면 안 돼. 이러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러면서 우리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지 않고 우리 작가님들과 열심히 또 성장을 했죠. 엄청 오랫동안 저 2년 넘게 같이 해주신 작가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작가님들과 함께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걸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오늘은 웹인하고 전반적으로 다뤘지만 뭐 SNS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차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또 계속 생각하면서 또 계속 뭐 챌린지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웨비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